네,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일까요?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 인물 초대석 시간은요, 글 쓰는 분들 중에 나는 엉덩이로 글을 썼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분은 정말 발로, 한 발 한 발 다니시면서 글을 쓰신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배성동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울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마을 버스의 발품꾼, 또 어떤 이는 또 무쇠발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영남마을 버스의 속속들이를 찾아다니는 배성동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진짜 그야말로 발로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네요. 다 다니시면서 영남마을 버스를 다 다니시면서 쓴 글을 이렇게 책으로 내신 겁니다. 네. 책도 너무 멋지신데요. 예. 그래, 제가 약 30년간을 영남마을 버스의 속사를 찾아다니면서 그동안에 이제 지도화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행객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지도를 나름대로 장착을 시키고 또 그 속에 숨어 있는 영남마을 버스의 사연들, 스토리를 아주 좀 집대성을 시켰죠. 아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게 지금 이 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셨고 준비를 했을까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자, 별명이 산신령이라고 들었어요. 글쎄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한두 번 가신 게 아닐 테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글쎄 그건 좀 너무 저를 가대평가한 것 같고 산을 오르는 그 위대한 힘은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대나무가 속이 비어 있잖아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오를 때 몸이 가벼워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람신을 만나듯이 편안한 마음에 가다 보면 산신령이니 이래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집에 또 그렇잖아요. 머리를 손을 집에 두고는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편안하게 다니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속 없는 놈이라고 많이 그랬는데 대나무랑은 다른 거죠? 속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워야죠. 산을 오르는 가장 큰 힘은 아무 생각 없이 오르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사실 마음을 비우고 가라, 머리를 비우고 가라라는 말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산에 가는 목적이 여러 가지잖아요. 좌절한 분이 기운을 얻으려고 하는 분도 있고, 막 욕망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분도 있고, 참 많은 산을 이렇게 오르셨는데 구봉을 다 오르려면 이 산을 몇 번 정도 찾아야 될까요? 구봉요? 구봉은 마음 먹으면 9번만 갈 수 있지만은 좀 깊이 관찰을 하고 세세히 보려면은 한 500번, 많게는 한 500번을 가면은 영남마을 버스의 바람신이 그 속사를 열어주고 그러고 한 1000번을 오르게 되면은 영남마을 버스 상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선생님, 저 29페이지에 산행 길잡이엔 뭐라고 써 있으시냐면 영남마을 버스 구봉은 3회 내지 4회로 3박 4일 소요 나누어 오를 수 있다. 가장 무리 없이 완등할 수 있는 방법은 4회를 나누는 공략이다라고 쓰셨습니다. 영남마을 버스 구봉을 완등하는 최단거리 코스 공략법이 있는데요. 무리 없이 가려면 한 4회 정도 나누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 막상 가보시면 알겠지만 간헐제처럼 이렇게 디산처럼 오르는 게 영남마을 버스가 아니고 여러 군데 위험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를 해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오르는 방법은 한 4번을 나누는 방법이고
아, 이게 너무 무리해서 나 이거 다 찍어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때로는 급행열차 타듯이 이래 갈 경우에는 케이블카를 또 이용하는 방법이 한 2번 정도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양한 방법들을 구봉을 완전히 공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나 꼭 찍어야만 돼라고 해서 신체가 무리가 오는데도 가면은 진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남알프스는 알고 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뭐 자연 철학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신비주의도 있고 다양성을 굉장히 많이 내포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구봉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숲이 주는 힐링과 다양성을 같이 봐줘야 된다. 그렇죠. 네, 산을 오르시는 분들, 산 타시는 분들이 참 순수하고 이렇게 좋은데 제가 이렇게 산에 가다가 만난 분들은 이렇게 좀 거짓말을 많이 하시던데요. 이렇게 얼마나 남았어요? 정상 멀었나요? 다 왔어요. 남인석 씨 다 왔어. 다 오기는. 가도 끝없고 가다 만나는 분도 여기야. 왜 그러시죠? 그런 사람 각자마다 그 무릎의 상태라든지 또 저처럼 날 다니는 사람과의 근력이라든지 이런지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다른 분은 뭐 4시간, 5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따라서. 근데 그런 이제 가이드 맵을 뭐 몇 시간 걸린다 묻는 자체가 그거는 조금 초보자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비우고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안전한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특히 저희 고향 충청도 쪽은 더해. 많이 남았죠? 아니요, 여기 다 왔어. 다 왔는데 4시간 더 가고 막 그랬거든요. 선생님은 혹시 아프신 데 없어요? 무릎이 안 좋으시다든가 아니면 뭐 산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 신불산은 곤란한 사람을 안아주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슬픔이 있거나 뭐 실망에 빠지거나 또는 아픔이 있거나 이럴 때 그 품에 안기게 되면은 나를 치유해주고 또 근력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크게 무리 없이 다닐 수 있는 선물을 줍니다. 산은 언제든지 무리만 하시지 않으면 돼요. 영남알프스에 있는 산들, 이쪽 있는 산들 몇 번이나 오르신 것 같으세요? 그걸 뭐 카운트를 해갖고 오르지는 않지만은 제가 한 30년을 이래 다녔기 때문에 아마 올해만 해도 거의 뭐 봄이면은 이제 숨겨져 있는 방구대 세상, 여름 계곡 트레킹, 가을 단풍 트레킹, 겨울 상구대 트레킹 이런 식으로 다니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한 50번, 100번 그리고 그걸 뭐 전체 다 풀어놓으면 몇 번인지 조금만 550번, 100번을 아니 올해만 해도 한 50번, 쉬운 거를 70번 이런 정도 다닌 것 같고 뭐 그걸 쭉 풀어놓으면은 뭐 수천 번은 되겠죠. 그러시겠어요.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뭐 설악산, 속리산, 뭐 많은 산이 있잖아요. 그거랑 다른 이 매력이 있는 산이 영남알프스다라는 걸 좀 자랑을 하실 만한 게 있다면? 설악산이나 강원도 쪽에 올라가면은 산 자체가 상당히 근육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화려하고. 영남알프스 같은 경우는 울산 중심으로 해서 영남권의 그 중심 허파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길 하나하나 등산로 하나하나가 삶의 길이 형성이 돼 있다. 가리마가 타듯이 이 길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스토리가 무진하게 내포가 돼 있다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아니 이거 지금 뭐 9개봉 완봉하면은 이렇게 뭐 기념주와 은하 준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까 방금 전에도 우리 탱크 씨가 소개했는데 작가님도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노메달입니다. 노메달리스트. 노메달.
근데 그 제가 구봉에 은하를 주고 하는 거는 하나 유혹을 하는 거라고 뭐 보거든요. 이벤트죠. 예. 이벤트성으로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보다 더 이래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제시를 하는 게 안 더 좋을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영남 알프스 18경이라는 것도 이 책 내용에 있더라고요. 네. 18꼭지를 숨어 있는 비경 18꼭지를 네. 제가 발품을 팔아서 지도화시키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스토리를 그러게요. 또 장치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손으로 하신 작업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그 작업은 실제적으로 이제 울산 오바우 오세철이라는 분이 50년간 다니면서 지도화 시킨 거를 젊은 일러스트들이 다시 알아보기 쉽게 지도를 장착시켰죠. 그러세요. 그것도 궁금해요. 뭐 바둑에서 같은 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곳을 여러 번 가셨던 거잖아요. 매번 다르세요, 느낌이? 다르죠. 수천 번을 다녀도 그 산이 들려주는 그 여운과 또 계절이 변화무쌍하잖아요. 네. 바다는 변화가 없지만 산은 사계절 변화가 그렇죠. 시시때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구름 바다를 올라탔을 때의 그 환희, 예. 그다음에 단풍 그 계곡을 들어갔을 때의 그 불난 떡집 같은 이런 상황, 불난 떡집이요. 또 계곡 속에 들어갔을 때 여름에 그 워터파크 이런 상황을 만나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내가 인생이 살아 있으면 이렇게 그렇죠. 좋은 금수강성이 영남 알프스였구나 예. 하는 거를 정말 환희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제 뭐 12월입니다. 이제 12월에도 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지금은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라고 권해주고 싶은 곳이 있다면요? 산? 그 영남 알프스 특징은 이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런 거를 계절별로 만끽을 하려면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네. 겨울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천하빌이라는 곳, 베네봉에서 간헐제로 이어지는 그 능선, 천화, 막힌 하늘을 불로 뚫었다 하는 천화봉이네요. 천화비리 배란길을 타는 것인데요. 그 속에는 지옥 들어가는 사람 봐도 나오는 사람 못 봤다는 저승골. 그다음에 그 소금 장수가 소금을 지르고 넘었던 옛길인 선지미 질등. 온갖 길과 사연들이 그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조명권이 아주 타고납니다. 이야기가 너무 좋네요. 제가 언제 한번 가보세요. 소금 장수가 갔던 길, 가는 사람은 있지만 오는 사람 없는 저승길. 이게 너무 참 산을 보면 이야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작가님이 직접 사진으로 담은, 영상으로 담은 모습을 좀 한번 보시죠. 찍으시는 게 프로십니다. 신불제라는 곳인데 억서밭이에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이게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금 참 피해 사랑받는 곳이에요. 아이고 좋다. 멋지다. 저렇게 이제 달빛기행을 합니다. 구름이 밑에 떨어지는 있구나. 석양을 노을을 보세요. 멋지다. 구름을 밟고 올라선 모습 너무너무 멋집니다. 뭐 달빛 기행? 달빛기행. 보통
일반인들이 밤에 영락버스 접근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안전요원과 제가 가이드가 되어가지고 10년째 산 달빛이 있는 날 영락버스를 가는 기행 프로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라이트 다 하고 라이트하고 전문가들이 안내해주고. 맞습니다. 예. 아, 그거 생각을 못 해봤네요. 아주 많이 그 서울에서도 오고 다른 지방에서도 찾아오고 이제 하는데 아마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밤에 하산도 하고요. 그렇죠. 해가 빠지기 전에 올라가서 12시 전에 그러겠네요. 내려오는데 안전도구 다 차비하고. 그렇습니다. 채비하고. 후레쉬라든지 예. 가늘제에 1000개의 달이 뜬다 하는 우리 옛 선비들의 그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00개의 달 중에 하나를 따서 저희들이 내려오는 거죠.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분을 만났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선배는 다들 야 달은 술잔에 비치는 게 최고다. 달 마셔라. 한 잔 더 따라봐. 또 달 있지. 오늘 100달을 마셔라. 뭐 이랬던데 산에 가서 내 가슴 속에다가 달을 품고 내려오는 건 정말 좋은 경험이겠네요. 아, 이거는 그냥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한 준비를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위험한 적 혹시 있으셨어요? 하나 좀 털어놓으신다면. 그렇죠. 뭐 수십 년을 다니다 보니 숱한 그 위험을 감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뭐 크게 제가 다치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너들 돌무더기에서 뭐 염소만한 돌을 안고 쓰러져 가지고 다리도 다친 적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길을 잃어가지고 이제 폐도 조사를 하면서 큰 바위 길을 내려오다가 거기서 오도가도 못 하고 엉엉 운 적도 있고요. 휴대폰도 안 되는 곳이요? 기 올라가다가 그 진달래 한 송이가 바위 틈에 자라난 걸 보고 그 위험 속에서도 제가 와 그런 또 한이도 느낀 적이 있고 아주 뭐 다양한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중국의 그 출입이 어려운 호랑이 숲 같은 경우에는 그 목숨을 담보로 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위험을 많이 닥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여기뿐 아니라 그 러시아와 중국 그 접경 지역 거기 진짜 호랑이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삼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래 삼국 국경 지역은 그 낮은 선봉 위쪽에 있는 맞습니다. 쪽. 예. 거기는 아주 그 위험도 하지만은 눈도 막 이만큼 접근이 어렵고 그렇죠. 기후 환경이 가장 혹독한 지역 중에 그렇죠. 또 하나입니다. 그런 곳에 주로 그렇지. 호랑이 표범이 살기 때문에 그걸 찾으러 다니는 자체는 정말 그 감수를 안 하지 않으면 어렵죠. 대단하십니다. 정말. 야. 아니 지금 보니까 그 작가님 영남알버스 기행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시와 노래가 있다. 네. 어떤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시는 영남알버스 바람신 가라사다라는 그 영남알버스 전역을 이렇게 걸친 노래를 하시고 노래는 먼 산이라는 먼 산. 김용택 시인의 시를 김용택 씨. 법능 스님이 곡을 붙인 노래가 있어요.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네. 그대에게 나는 지금 먼 산이요 꽃 피고 잎 지는 그런 산이 아니라 상국 피고 단풍 물든 그런 산이 아니라 그냥 먼 산이요 꽃이 피는지 단풍 지는지 당신은 잘 모르는 그냥 나는
그대를 향한 그리운 먼 산이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자, 혹시 좀 남은 여생에서 이거 한번 잃어보고 싶다는 게 있으시다면요? 하고 싶은 바는 사실 많아요. 워낙 품을 많이 팔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버리고 싶은 생각은 안 해봤고, 다만 지금은 그 영남알프스에 기대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영남알프스 자연사 박물관, 네.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에 가면 자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영남알프스의 길과 아픔, 뭐 빨치산이라든지 임진왜란 전쟁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롯이 다 숨어 있고 자료들이 남아 있고, 또 쇠를 녹았던 세브리트의 슬러그도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집대성 소집을 모아가지고 이제 영남알프스 자연사 박물관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소망이죠. 오늘 저희한테 좋은 산에 관련된 또 울림을 주셨습니다. 오늘 배성동 작가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